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미래형 선박, 이게 그냥 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 전체를 건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베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아시아 최초의 수소 선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상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연 대신에 순수한 물만 뿜어내는 베라. 좀 공상과학 같다고요? 근데요, 이게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된 이야기거든요. 이 배의 심장은 바로 이 수소 연료전지 기술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배에 저장된 수소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물은 놀랍게도 오직 깨끗한 물뿐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소음도 없고 매연도 전혀 없이 오직 순수한 힘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대단하죠? 하지만 이 놀라운 배, 이게 그냥 우리 이런 기술 있어요 하고 보여주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대한민국이 수소 경제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국가 전체의 거대한 야망을 담은 하나의 상징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타는 자동차부터 버스, 심지어 도시 전체까지 수소로 움직이는 그런 미래 사회를 만들겠다. 이걸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아주 의도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대한민국 혼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역사적인 경쟁자와의 정말 놀라운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일본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망이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의 취약점이 역설적이게도 두 경쟁자를 손잡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실용적인 협력의 한 형태인데요. 에너지 스와프라고 부릅니다. 아주 쉬워요. 한 나라가 갑자기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다른 나라가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똑같은 양을 돌려받는 거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LNG를 긴급 지원했던 게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유럽연합 EU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과거의 전쟁의 원인이었던 석탄하고 철강을 오히려 이걸로 평화랑 경제통합을 이루자 해서 만든 게 유럽연합의 시작이었거든요. 바로 그 청사진처럼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수소를 매개로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보려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겠죠? 이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안에서,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네 번째 섹션, 국제협력이 아주 큰 그림이었다면 이건 이제 우리 눈앞에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자동차, 보조금, 그리고 충전소를 이용해서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차가 얼마나 가파르게 늘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건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니고요.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7,820대. 이게 바로 올해 정부가 도로에 새로 달리게 하겠다고 잡은 수소차 목표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승용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수차까지 다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생활 곳곳에 수소를 스며들게 하겠다는 거죠. 물론 목표만 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돈입니다. 5,762억 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요. 이 돈은 대부분 수소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으로 쓰입니다. 소비자들이 비싸서 좀 하고 망설일 때 정부가 이만큼 지원해드립니다 하면서 등을 확실하게 떠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2030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채우겠다는 건데요. 이 목표만 봐도 화석연료 차량 시대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수소로 채워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그 전망과 남은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신중한 조언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단기간에 목표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지만 실용적인 협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탄탄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미래형 선박 한 척, 그건 사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일본과의 에너지 동맹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고 국내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인프라, 즉 수소 고속도로를 깔고 있죠. 이 모든 건 대한민국 에너지 지형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수소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거대한 베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